자, 오늘 위중증 환자는 18명이 줄어서 현재 629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32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3,580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309명입니다. 자, 교수님 주말 동안 변이 바이러스 얘기도 많이 나왔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지표가 상당히 나쁜데요. 우선 하나는 어제 대비 오늘 확진자 수는 600여 명 이상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기를 이번 주 주말 중에 많이 줄어들어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 지난 정점을 돌파하지 않을 것 같다. 만일에 휴일 중에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지난 피크를 돌파할 가능성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행히 620명이나 전날 대비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확진 상황은 다소 지난 주말을 이번 주 수요일에 지난주 피크를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신 주말 중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토요일부터 보겠습니다. 토요일 날에 안타깝게도 52분이 사망하셨고 일요일 날에는 역대 최고치인 56분이나 사망하셨습니다. 오늘 역시도 32분이나 사망하셨으니까 계속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치명률이 다시 약간 오르게 된 0.81%로 최근 대비하면은 약 0.02% 정도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18분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 여전히 629명이니까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중증 사망자와 관련해서 연령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중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신 분이 629명이신데 60대 이상인 경우에 531명, 전체 대비 84.42%, 50대까지 하게 되면은 588명, 전체 대비 93.48%.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10세부터 19세까지가 중환자가 2명이 있었는데 오늘 1명 더 늘어서 3명이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낮은 연령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신규 사망이 32명이 나왔다 그랬는데 60대 이상이 30분, 전체 대비 93.75%, 50대까지 가게 되면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망은 주로 60대, 좀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50대 이상에서 생기고 있다고 하는 점. 40대부터 0세까지는 신규 사망자가 한 분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이것은 기존의 기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0대부터 사망자가 한 분도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일본 상황을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 중요한 상황이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말씀드릴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일상회복지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죠.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에 이제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하고요. 오후 5시에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방역 패스 강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 적용을 받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식당, 카페를 출입을 할 때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걱정을 하셨던 대목들, 예를 들어서 영업 시간이 제한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적 모임 인원이 규제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마 이번 발표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방역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4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 6명에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8+2, 그러니까 백신 미접종자는 2명까지만 모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좀 규모를 줄여가지고 백신 접종자 6명에 백신 미접종자는 2명까지 모이게 하는 6+2 정도로 좀 줄이는 신호를 보내야 된다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번에 도입이 될지 안 될지가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지금 주말간이라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만 놓고 보면은 이 4,090만 2천여 명을 넘어서서 인구 대비 79.7%고요. 이번 주 안에 80% 돌파할 수 네, 있을까요? 이번 주에 80% 예. 돌파하는 것은 뭐 이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지금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3차 추가 접종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오히려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주말간에 그러니까 어제 2,560명이 늘어서 284만 5천여 명 정도가 지금 추가 접종에 성공을 했는데요.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혹은 정신병원 그리고 75세 이상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3차 접종을 맞으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보호자들이 좀 이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을 좀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스터샷 대상이신 분들은 꼭 맞으셔야 할 것 같은데 속도만 놓고 보면 1, 2차 접종보다는 좀 더딘 게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더딘 게 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 1차나 2차까지 마무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도 2차까지 맞았고 조금만 조심을 하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강하신 60대, 70대 분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은 특히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건강이 나쁘신 어르신들이나 혹은 75세 이상 80대, 90대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1차 접종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히려 60대, 70대 접종률보다도 80대, 90대 접종률이 우리가 더 낮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가 됐든 아니면 추가 접종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접종을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목숨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그리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저 세상으로 가시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백신을 접종을 했더라면 혹은 3차 접종을 했더라면 충분히 몸이 버텨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더 막을 수 있는 사망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백신을 추가 접종하거나 아니면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 중에 백신을 접종하시면 가족들과 훨씬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백신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변이 바이러스에게 궁금해하실 텐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기사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사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본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인데 한국은 매일 최다 경신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이고요.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는 소개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4천 명대를 기록하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연일 역대 최다를 경신하고 있다. 두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대만, 일본, 홍콩 등 주변국과는 다른 양상이다. 이같이 국내 방역 지표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성급한 방역 완화, 두 번째로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 지연, 그리고 세 번째로 낮은 10대 접종률을 꼽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 지금 말씀드린 방역 상황이 악화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 정도는 제가 동의하는데요. 거의 동의하지 않고 특히 일본과 관련해서는 거의 오보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예. 조금 기본적으로 서울 경제에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제가 인터뷰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렇게 했던 기자입니다. 그러는데 왜 오본지, 왜 문제가 있는지, 왜 제가 부분적으로밖에 동의하지 않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쭉 보면은 11월 22일에는 확진자 146명에 사망자 0명, 23일에는 34명 확진에 사망자 2명, 뭐 이렇게 한두 명 수준입니다. 확진자도 100명 단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40대 이상 사망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누적 사망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누적 사망자와 관련해서 80세 이상이 거의 13% 정도 되고요.
70대만 놓고 보면 3.91%, 60대면은 0.92%입니다. 50대, 40대 이렇게 내려가면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사망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70대 이상에서 나옵니다. 좀 더 완화한다 하더라도 60대 이상인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첫째, 고령층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인과 관련해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고령층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사 내지 다른 사망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예. 사망자로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따로 검사도 실시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고령층이 주로 특히 70대 이상의 사망자가 거의 대부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훨씬 이분들에게서 사망이 많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런 착시가 하나 있을 수 있다. 두 번째, 그러면 확진자도 지금 100여 명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4천 명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이 자비로 검사를 하게 하니까 정상을 드러내지 않는 젊은 분들은 검사를 할 동기가 없는 데다가 나이 드신 분들도 자비를 굳이 내면서 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처럼 역학조사가 굉장히 활발해서 나에게도 통보가 되고 당국에 통보가 되어서 검사를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본은 그러니까 추적하는 것도 잘 안 돼 있는 데다가 예. 검사도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확진자를 잡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서울경제는 뭐라고요? 이런 일본 상황과 우리를 1대1로 비교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의 비교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오보일 수 있다. 오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오보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이거죠. 아니 일본에는 사망자나 확진자가 적은데 왜 우리나라는 소위 이 모양이냐 이 말이잖아요. 저 예. 동의하지 않는다니까요. 두 번째, 부스터샷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일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우리 고령층이 더 빨리 부스터샷을 하면 좋겠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낮은 10대 접종률을 얘기했는데 낮은 10대 접종률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보거나 위중증으로 보거나 10대가 지금 방역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의료체계의 압박인데 그 위중증 사망과 관련한 의료체계의 압박은 50대 이상 좀 더 강화한다고 보면은 60대 이상의 분이고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부스터샷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부스터샷이 좀 늦다. 이거 하나만 동의하지 예. 그 이외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만인 경우에는 지금 10명 수준입니다. 확진자는. 거기에다가 사망자는 계속 0명 수준이에요. 그러는데 대만이 누적 치명률이 5%가 넘습니다. 5%.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예. 우리는 누적 치명률이 1%가 안 되잖아요. 네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만은 전체 확진자가 16,588명, 사망자가 848명인데 이것을 누적 치명률로 계산해 보면 5%가 좀 넘어요.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냐 하면은 5월에서 7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유행할 때 확진 사망이 거의 쏟아졌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5, 7월이니까 굉장히 피크를 찍으니까 당국이 놀랬던 거죠. 백신 접종에다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꺾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지금의 대만은 조금 전에 상황이 워낙 나빠서 그 영향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틀어막는 형태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확진자가 10명 수준 또 사망자가 0명 수준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명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 직전, 지금 상황은 대만이 좋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상황 직전에 상황이 너무 나쁘니까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일단 정부에게 동력이 있고 국민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방역이 나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대만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가지고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고 몇천 명씩 죽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씩 나오고 사망자가 1,000명씩 나온다고 할 때는
정부가 무슨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국민이 다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서울 경제가 1대1로 비교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한 오보다. 다만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일부 동의는 한다. 그것은 부스터샷 지연 정도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예.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설교 교수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거죠. 검사를 예. 거의 우리나라도 검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일본은 증상이 나타나서 손을 먼저 들지 않는 한은 나머지 검사 자기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조금 코로나가 의심스러워가지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들여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 자체가 절대량에서 우리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 하루 확진자 숫자는 확 예.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다 적다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비교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하면은 지금 나오는 확진 환자 숫자보다 훨씬 더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연사 혹시 코로나로 걸렸지만은 확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사후 검사를 하지 않아서 코로나인지 아닌지가 체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중증 환자의 숫자의 규모가 작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고령층 위중증 환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염두에 뒀을 때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대, 90대 백신 접종률이 80대, 90대 중에서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이 한 15% 정도 돼요. 근데 일본은 80대, 90대 백신 접종률이 95%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그 연령층에서는 많이 됐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연령층에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접종을 하신 80대, 90대 분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80대, 90대 위중증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오는 이유를 하나 이제 들 수 있겠고요. 예, 예.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일본 내에서도 미스터리라는 거죠. 이렇게 일본이 특히 이제 위중증 환자가 적었다라는 거 일본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미스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설득력이 있는 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은 기본적으로 10월 달에 일상 회복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늘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표로 보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19년 연말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부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11월 달 이동량 접촉량만 보면 10%에서 30% 정도 높아요. 근데 일본은 10월 달에 그 위험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늘어나지 않아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서로 만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리두기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자발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예. 두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서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가져올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일본은 지금 몇 명이고 몇 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잘한다 못한다를 따지는 것은 조금 의미 맞지가 없다.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게 우리가 또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80대, 90대 연령층 있으신 분들 백신 접종 적극적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대, 90대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백신 접종률만 확 높이면 저는 그 신규 사망자에서 80세 이상 비율 숫자를 확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